흰수염의 이명은 세계 최강의 사나이로 흰수염은 대해적 시대가 시작된 이후 세계 최강의 사나이로 불리며 정점에서 군림하였습니다. 흰수염은 적마저 경의를 표하게 만드는 인품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의를 관철하는 모습을 보이며 흰수염은 해적임에도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리며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흰수염도 결국 해적이었기에 전세계에서 악명을 떨쳤으며 전세계에서 공포의 대상으로 군림하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마을의 아이들은 줄넘기를 하며 도깨비 안 무서워, 귀신 안 무서워, 하지만 흰수염은 무서워 라는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흰수염의 본명은 에드워드 뉴게이트이나 이명인 흰수염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해적단의 이름도 흰수염 해적단입니다. 흰수염은 뉴게이트라는 본명답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장본인이 되었으며 이름값을 잘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흰수염은 어린 시절부터 보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진정한 가족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흰수염은 흰수염 해적단을 결성하며 선원들은 아들이라고 불렀으며 선원들은 흰수염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타 해적단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흰수염의 트레이드 마크는 하얀 흰수염으로 흰수염은 젊은 시절부터 흰수염이 자라났습니다. 다만 머리카락의 색깔은 노란색으로 흰수염은 전성기 시절 금발머리를 보유했었습니다. 흰수염의 생일은 4월 6일로 4와 6을 일본어로 빠르게 읽으면 시로라고 읽히게 되며 시로는 흰수염의 일본어인 시로이게의 앞글자입니다. 흰수염의 나이는 일부를 기준으로 72세로 정상결전 당시 70세가 넘는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전설로 불리우는 흰수염, 거프, 생쿠쿠, 레일리 중에서는 나이가 가장 어리며 생쿠쿠보다는 무려 5살이나 어립니다. 하지만 이들 중 흰수염이 가장 노안이며 사실상 몸관리도 가장 못하였기에 유독 흰수염만 노화가 빨리 온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흰수염의 키는 666cm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큰 키를 지닌 인물입니다. 흰수염의 취미는 저금으로 흰수염은 막대한 부를 이루었음에도 돈을 매우 아끼는 모습을 보입니다. 흰수염은 스핑크스 섬 출신의 고아로 어린 시절부터 스핑크스 섬에 천상금을 내기 위하여 무수히 많은 적을 무찔러 왔으며 이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돈을 아끼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고 어른이 돼서도 돈을 심하게 아끼는 구두쇠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흰수염은 어린 시절부터 무력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힘력이 적힌 티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친 유년 시절을 보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흰수염의 고향인 스핑크스 섬은 흰수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계 정부의 천상금을 내지 못하였고 해적과 약탈이 넘쳐나는 무법지가 되어버렸고 결국 흰수염은 스핑크스 섬을 빠져나와 해적이 됩니다. 흰수염은 어린 시절부터 심성이 고왔던 인물로 스핑크스 섬의 무법자들을 무찌른 뒤 전리품을 얻게 되면 혼자 독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동지들에게 전리품과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흰수염의 현상금은 50억 4,600만 베리로 해적 역사상 로저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금액이며 대해적 시대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현상금입니다. 흰수염은 타 해적들과 비교하면 비교적 평화를 지향하는 해적이며 약탈을 하지도 않고 사업을 하며 자급자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50억이라는 높은 현상금이 걸리게 된 것을 보면 흰수염의 무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흰수염이 먹은 악마의 열매는 최강의 초인계 악마의 열매라고 불리우는 흔들흔들 열매입니다. 흰수염은 폐양색 패기를 소유한 인물로 전성기 시절에는 폐양색을 휘감아 전투하였던 인물이며 로저와 폐양색 충돌을 선보이며 하늘을 갈라버리는 모습을 연출한 인물입니다. 흰수염은 견문색 패기를 소유한 인물로 로저와의 대결에서 견문색 패기를 선보였습니다. 흰수염은 무장색 패기를 소유한 인물로 정상결전에서 자연계 악마 열매 능력자들의 실체를 잡아내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흰수염은 대해적 시대가 시작된 이후 신세계에서 군림하는 4명의 황제, 즉 사왕으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거프는 루피에게 샹크스의 위치를 설명해주며 너 빨간머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아는 거냐? 그 흰수염에 필적하는 4명의 황제 중 한 명이다 라고 말하며 흰수염이 사왕의 기준점이 되는 인물이며 사왕 중에서도 가장 강하다고 암시하였습니다. 시키는 임펠다운 출소 이후 흰수염을 찾아왔고 이제는 네 시대구나 뉴게이트 라고 말하며 로저가 사라진 세상에서는 흰수염을 막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빅맘은 로라가 엘바프의 왕자와 약혼을 하지 않자 분통해하며 네가 만약 결혼만 했더라면 난 빨간머리도 카이도우도 그 흰수염조차 넘어서고 해적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며 간접적으로 흰수염이 사왕 중 최강이라고 말합니다. 에이스는 동료들을 희생시키고 싶지 않았기에 거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했고 거프는 아니 늦었다. 우리는 바다의 제왕을 노하게 한 거다 라고 말하며 흰수염을 바다의 제왕이라고 말합니다. 생고쿠는 마린포드에 나타난 흰수염을 보며 세력으로 웃돌고 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라. 최후를 맞는 건 우리일지도 모른다.
저 사내는 세계를 멸할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며 흰수염의 전투력을 고평가해 주었습니다. 에이스가 샹크스를 찾아와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남자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하자 샹크스는 호 흰수염을 이라고 말하며 현 시점 세계 최강의 사나이는 흰수염이라고 말합니다. 원피스 58권의 부제는 이 시대의 이름은 흰수염이라고 부른다. 로 대해적 시대의 정점은 흰수염이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원피스의 설정집 그린에 의하면 대해적 시대는 로저가 개막하고 흰수염이 엮어낸 시대라는 설정이 존재합니다. 에이스가 찾아낸 스컬에 의하면 당시 단순 1대1로는 카이도우가 최강일 수도 있으나 여전히 흰수염이 세계 최강이라는 정보가 있었고 이 때문에 에이스는 흰수염을 먼저 잡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도플라밍고는 흰수염을 보며 그야말로 전설의 괴물 해적왕 로저가 대적 시대를 개막하고 숙적이었던 흰수염은 왕자에 앉지 않고 그 의자 앞에서 군림하였다 라고 말하며 흰수염은 해적왕이 못된 것이 아니라 안 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흰수염은 과거 록세적단 출신이었던 인물이며 어린 시절 카이도우를 록세에게 추천해주며 카이도우가 록세적단에 합류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흰수염은 록세적단으로서 갓벨리 전쟁에 참전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곳에서 로저, 거프, 갈링 중 한 명과 대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빅맘과 카이도우가 갓벨리 전투에 사실상 참전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흰수염 역시 갓벨리 전투에 참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흰수염이 죽기 직전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해적단을 회상하는데 이 해적단이 록세적단이라는 설이 존재합니다. 갓벨리 사건 이후 록세적단이 와해되었고 흰수염은 곧바로 흰수염 해적단을 결성하였습니다. 흰수염은 록세적단에 합류하기 이전부터 이름을 숨긴 채 스핑크스 섬에 보물과 물자를 보내주었으며 흰수염 해적단을 창설한 이후에는 아예 스핑크스 섬을 자신의 구역으로 선포하며 해적과 정부로부터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흰수염과 로저는 세계의 라이벌이라고 불렸으며 로저와 흰수염은 수차례 충돌하였으나 승부를 결정짓지 못하였습니다. 흰수염은 흰수염 해적단을 결성한 이후 화이티베이, 마르코, 조즈, 비스타 등을 자신의 선원으로 영입하였고 이들은 모두 흰수염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30년 이상이나 흰수염의 곁을 지켰습니다. 흰수염의 첫 번째 동료가 마르코라고 오해하는 독자들이 존재하는데 30년 전을 기준으로 마르코는 흰수염 해적단의 견습이었으며 화이티베이가 마르코의 고참처럼 묘사되었기에 마르코는 흰수염의 첫 번째 동료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흰수염의 오른팔은 마르코가 맞으며 흰수염은 마르코를 가장 신뢰하며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흰수염 해적단은 급류에 휩쓸려 와노쿠니의 쿠리에 도달하게 되었고 배가 고장나게 되며 배를 수리하는 동안 와노쿠니에 머무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오뎅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오뎅은 쿠리의 신비한 족제비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쿠리로 향하며 흰수염과 만나게 됩니다. 오뎅은 흰수염을 발견한 이후 흰수염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며 흰수염에게 호기롭게 덤벼들었으나 참패하였고 오뎅은 흰수염의 매력을 느끼며 자신을 동료로 받아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오뎅이 폐양색 패기를 가졌으며 한나라의 왕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거부합니다. 그러나 오뎅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흰수염 해적단이 출항하자 곧바로 모비딕에 매달렸고 결국 흰수염은 3일 동안 정신줄을 놓지 않고 배에 매달려 있는다며 동료로 받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오뎅은 흰수염의 배에 2일 23시간 정도를 매달리며 흰수염의 테스트에 통과할 것처럼 보였으나 어느 섬에서 여인의 비명이 들려왔고 오뎅은 그 여인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결국 흰수염의 테스트를 저버린 채 어느 섬으로 향합니다. 흰수염은 비록 오뎅이 자신의 테스트에 실패했으나 야망보다 인의를 우선으로 하는 모습에 감동하며 오뎅을 자신의 동료로 받아들였고 오뎅만큼은 자신의 아들로 삼지 않고 동생으로 삼았고 오뎅도 흰수염을 형이라고 부르며 따라 또한 오뎅을 따라온 네코마무시, 이누아라시, 이조 토키도 자신의 배에 태워줍니다. 흰수염 해적단은 어느 섬에서 로저 해적단과 만나게 되었고 로저와 흰수염은 가벼운 충돌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로저와 흰수염의 폐양색 패기가 충돌하며 하늘이 갈라졌으며 오뎅은 이를 보며 큰 충격을 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로저와 흰수염은 동시에 가진 것 다 놔두고 떠나라 라고 말하며 선전포고를 하였고 흰수염 해적단과 로저 해적단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흰수염과 로저는 어느 섬에서 3일을 내리 싸웠으나 결국 승부를 내지 못하였고 4일째가 되는 날 흰수염과 로저는 술파티를 벌이며 흰수염 해적단과 로저 해적단의 대결은 막을 내립니다. 로저가 흰수염에게 자신은 전대미문의 세계 일주를 하며 세계 최강의 해적단으로 불리고 싶다고 말하자 흰수염은 애도 아니고 말이야 라고 말하며 세계 일주와 명성에는 관심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로저는 우연히 오뎅이 고대문자를 해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흰수염에게 오뎅을 1년만 내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로저 나에게서 가족을 빼앗겠다는 거냐 라고 말하며 로저의 제안을 거부하였으나 오뎅이 스스로 가게 해줘 흰수형 이라고 말하였으며 로저가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부탁하자 결국 흰수염은 로저에게 오뎅을 내어줍니다. 로저가 해적왕에 등극한 이후 죽기 직전 흰수염을 찾아왔고 흰수염과 로저는 어느 섬에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로저는 흰수염에게 라프텔로 가는 방법과 라프텔에서의 생존 방식을 알려주려 했으나 흰수염은 들어봤자 관심 없어서 안 간다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로저가 자신의 진짜 이름이 골드로저가 아닌 골디로저라는 사실을 말해주자 흰수염은 D가 무엇이냐 고 물었고 로저는 먼 옛날의 이야기다 라고 대답했고 이는 공백의 100년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때 흰수염은 세상의 진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흰수염은 과거 넵튠에게 은혜를 입게 되었고 이때 흰수염과 넵튠은 우정의 술잔을 나눕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은혜를 갚기 위하여 어인섬을 자신의 구역으로 선포하였고 비로소 어인섬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징배는 흰수염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흰수염을 자신의 은인이라고 칭하며 흰수염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흰수염은 한 신문을 통하여 에이스의 활약상을 보게 되었고 젊은 놈이 그렇게 서두르면 어떡하나 라고 말하며 후배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에이스가 흰수염의 앞에 나타났고 흰수염은 주먹을 뻗지조차 않으며 에이스를 제압하며 에이스에게 세상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시켜줍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더 날뛰고 싶다면 내 이름을 얻고 날뛰어봐라 내 아들이 되라 라고 말하며 에이스에게 영입 제안을 하였고 에이스를 사실상 납치해버립니다. 에이스는 흰수염의 배에 승선한 이후 무려 100번이나 흰수염에게 덤벼들었으나 흰수염은 이를 손쉽게 제지하였고 결국 에이스는 마르코의 조언을 들은 이후 공식적으로 흰수염 해적단에 합류하게 됩니다. 에이스는 흰수염의 자식이 된 이후 난 사실 당신의 적 로저의 자식이요 라는 말을 하였고 흰수염은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누구한테서 태어났던 모두 바다의 자식이다 라고 말하였고 에이스는 감동을 받으며 흰수염을 왕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티치가 사실을 살해한 뒤 도주하는 선내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에이스는 곧바로 티치를 응징하려 합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예감이 좋지 않다고 말하며 이 사건은 예외를 치부하며 에이스에게 티치를 쫓지 말라고 말하나 에이스는 이를 거부하며 홀로 티치를 추적합니다. 샹크스는 흰수염과 접촉하기 위하여 록스타를 보내어 자신의 전언을 전하려 하였으나 흰수염은 록스타를 무시하며 할 말이 있거든 직접 오라고 말했고 샹크스와 흰수염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자신의 눈에 상처를 가리키며 자신의 눈에 상처를 낸 장본인은 티치이며 에이스의 실력으로는 티치를 잡지 못한다고 말하며 에이스를 귀환시키라고 말했으나 흰수염은 에이스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하여 나에게 조언을 하기엔 100년은 이르다 라고 말하며 샹크스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흰수염은 결국 한 차례 충돌하게 되었고 흰수염과 샹크스의 충돌로 인하여 하늘이 갈라지게 됩니다. 에이스가 티치에게 패배하게 되었고 티치가 에이스를 세계정부에 넘기게 되며 세계정부에서 에이스의 공개 처형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흰수염과 세계정부의 충돌이 사실상 확실시되게 되며 정상결전이 발발하게 되었고 세계정부에서는 흰수염을 막기 위하여 해군본부 7무회를 모두 소집하며 모든 정의의 힘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의 예상대로 흰수염이 마린포드에 나타났고 흰수염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은 잘 있겠지 라고 말하며 전쟁의 시작을 알립니다. 흰수염은 정상결전이 시작되자마자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강력한 해진을 일으켰고 순식간에 마린포드 전체를 뒤덮을 만한 크기의 쓰나미가 생성됩니다. 하지만 아오키지가 아이스에이지를 사용하여 흰수염이 생성한 쓰나미를 모조리 얼려버렸고 흰수염과 아오키지는 한 차례 충돌하게 됩니다. 아오키지는 쓰나미를 얼린 이후 흰수염을 공격하였으나 흰수염은 아오키지의 복부를 찔러버린 이후 아오키지를 바다에 처박아버렸고 아오키지가 바다에 떨어지는 순간 바다가 모조리 얼어버리며 해적들에게 발판이 생기게 되며 해적들은 곧바로 얼음을 밟고 마린포드로 진격합니다. 키자루는 정상결전이 시작된 이후 빠르게 전쟁을 끝내기 위하여 흰수염을 직접 노렸고 흰수염은 어이 눈부시지 않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르코가 나타나 키자루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선 이후 다짜고짜 킹을 잡을 순 없지 라고 말합니다. 아카이누가 조즈가 날린 빙하를 막아내기 위하여 대분화를 사용하여 빙하를 녹여버렸고 흰수염에게 운석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모라코모 기리를 사용하여 운석을 캐치한 이후 후 불어서 운석의 마그마를 꺼버렸고 생일 케이크에 촛불이나 켜줘라 마그마의 송이 라고 말하며 아카이누를 도발합니다. 거인족 론주 중장이 빈틈을 보인 흰수염을 공격하였고 흰수염은 론주 중장의 공격을 가볍게 막아낸 이후 한손만으로 거인족 중장을 원컵 내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정상결전 도중 공중에서 루피를 포함한 임펠다운 탈옥수들이 나타났고 흰수염은 루피를 알아봅니다. 흰수염은 루피에게 형을 구하러 왔냐고 물었고 루피 정도의 애송이는 방해만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가 흰수염의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를 보여줬고 흰수염은 흡족하며 루피와 동맹을 맺으며 흰수염의 적단에게 루피를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흰수염은 정상결전에 난입한 버기를 알아보며 반가운 마음에 어이 빨간코 라고 말을 걸었고 버기는 분노하며 누가 나보고 빨간코라는 거냐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버기는 자신을 빨간코라고 부른 인물이 흰수염이라는 것을 안 이후에는 경악합니다. 흰수염은 버기에게도 동맹 제안을 하였고 버기가 이를 받아들이며 버기와 흰수염의 동맹이 체결됩니다. 아카이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스쿼드가 흰수염의 복부를 찔러버리게 되었고 순식간에 전쟁의 판도가 기울게 됩니다. 하지만 흰수염이 자신을 찌른 스쿼드를 용서하며 바보같은 아들을 그래도 사랑하마 라고 말하며 스쿼드를 감싸주었고 해적 측은 흰수염을 더욱 신뢰하게 되며 사기가 크게 증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카폰의 배지는 흰수염이 동료를 팔았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는 동료를 팔지 않기에 살아있는 전설이다 라고 말하며 흰수염이 동료를 팔았을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흰수염은 스쿼드에게 찔린 이후 산하해적단이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게 퇴로를 확보해주며 자신이 동료를 팔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며 목숨이 아깝지 않은 자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하며 자신도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전합니다. 흰수염은 자신이 스쿼드의 칼조차 피하지 못할 만큼 몸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것을 느낀 이후 그저 풋풋한 목숨 하나 미래에 남겨놓는다면 본부는 다 한 거 아닌가 라고 말하며 죽음을 각오합니다. 흰수염이 전쟁에 참전한 이후 존 자이언트 중장이 흰수염의 앞에 나타났고 흰수염은 단 2방 만에 존 자이언트 중장을 제압합니다. 흰수염은 순식간에 전장을 휩쓸며 마린포드를 초토화시키기 시작하였고 아들들아 해군을 멸하고 에이스를 구해라 라고 소리칩니다. 흰수염의 진격을 막기 위하여 아오키지가 나타났고 아오키지는 순식간에 흰수염을 얼려버립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얼음을 깨트린 이후 본격적으로 아오키지와 대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즈가 나타나 아오키지를 공격하였고 흰수염은 조즈에게 아오키지를 맡겨둔 이후 진격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의 진격을 막기 위하여 흰수염의 앞에 아카이누가 나타났고 흰수염의 지진 펀치와 아카이누의 마그마 펀치가 충돌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 흰수염이 지병으로 인하여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아카이누는 나이는 못 속이나 보군 흰수염 이라고 말하며 흰수염의 복부에 명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이 공격을 받은 이후 마르코 조주도 한눈을 팔게 되며 나란히 무너지게 되었고 흰수염 해적단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흰수염이 아카이누에게 명구를 허용한 이후 해군들이 합세하여 흰수염을 공격하였으나 흰수염은 이 정도로 날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난 흰수염이다 라고 말하며 다시 일어서며 자신에게 달려드는 해군들을 모조리 제압합니다. 센고쿠는 해적과의 약속 따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여기며 곧바로 에이스를 처형하려 하였고 흰수염은 폐양색 피기를 사용하여 이를 저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또다시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다행히도 루피가 폐양색 피기를 발현하는 데 성공하며 에이스의 처형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루피를 보며 로저를 떠올리며 루피에게 모든 기대를 걸었고 자신은 미끼를 차차하며 홀로 무수히 많은 해군들을 무찌릅니다. 죄책감을 느낀 스쿼드는 목숨을 버릴 각오로 홀로 마린포드로 진격하였으나 흰수염이 이를 저지한 이후 사람에게는 정해진 수명이 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게 얼마나 큰 불효인지 모르나 라고 말하며 스쿼드의 희생을 막아섰고 스쿼드는 눈물을 흘립니다. 흰수염은 루피가 에이스를 구출한 이후 선장으로서 마지막 명령을 내리며 흰수염 해적단 전원 신세계로 귀환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신세계에 자신이 탈 빼는 없다고 말하며 홀로 희생하며 해적들의 퇴로를 확보해 주었고 흰수염은 돌아보지 마라 시대는 바뀐다. 꽤 오랜 세월 여행을 했군. 결판을 내자 해군 이라고 말하며 최후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에이스는 구출된 이후 흰수염에게 절을 하였고 흰수염은 한 가지만 대답해줘라. 내가 아버지라서 다행이었나? 라고 물었고 에이스는 당연하지 라고 말하며 절규하였고 흰수염은 미소를 지으며 웃습니다. 흰수염의 희생으로 인하여 흰수염 해적단의 퇴로가 확보되었으나 에이스가 아카이누의 도발을 이기지 못하며 아카이누에게 덤벼들었다가 루피를 지키며 사망하게 되었고 흰수염은
흰수염은 말없는 분노를 보이며 곧바로 아카이누를 기습합니다. 또한 이때 흰수염이 작중 최초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흰수염이 아카이누를 기습한 이후 아카이누는 침착하게 대응하며 흰수염에게 역공을 퍼부었고 결국 흰수염의 얼굴 3분의 1을 녹여버리는데 성공합니다. 참고로 애니판에서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잔인하여 흰수염의 수염 절반만이 타버립니다. 흰수염은 얼굴의 3분의 1이 녹았음에도 아카이누에게 반격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에이스를 떠올리며 불굴의 의지를 보이며 결국 아카이누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였고 아카이누를 장위패시켜버립니다. 또한 이때 마린포드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고 센고쿠는 경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흰수염이 아카이누를 제압한 이후 마린포드의 검은 수염 해적단이 나타났고 흰수염은 모든 사건의 원흉이 티치를 직접 응징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몸 상태가 최악이었던 흰수염은 티치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설상가상으로 티치의 어둠어둠 열매의 능력으로 인하여 흰수염의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이 봉쇄되며 흰수염은 티치에게 패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투 센스를 보이며 모라코모기리를 사용하여 티치를 제압하였고 티치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곧바로 티치를 마무리 지으려 하였으나 그 순간 검은 수염 해적단이 흰수염을 기습하였고 결국 흰수염은 티치를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류는 이제 흰수염은 쓰러졌다. 손가락으로 툭 치면 쓰러질걸 이라고 말하나 흰수염은 내가 넌 줄 아나 라고 말하며 아직도 정신을 유지하는 괴물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흰수염은 티치에게 로저가 기다리는 인물은 적어도 넌 아니다 티치 라고 말하며 로저가 자신에게 D에 대하여 말해준 것을 떠올립니다. 흰수염은 로저의 뜻을 잇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언젠간 에이스의 뜻을 잇는 자들도 나타날 거다. 혈연을 끊어놓는다 하여도 그 녀석들의 불꽃이 사라질 일은 없지. 그렇게 먼 옛날부터 명맥은 끊임없이 계승되어 왔어 라고 말하며 D의 의지에 대하여 말하였으며 언젠간 그 수백 년간의 역사 전부를 짊어지고 이 세계에 도전할 자가 나타날 거다. 센고쿠 너희들 세계 정부는 언젠간 찾아올 그 전 세계가 휘말려들 정도의 거대한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이 말한 인물은 루피일 것이며 거대한 전쟁은 루피와 임무의 대결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말을 이어가며 흥미는 없다만 그 보물을 누군가가 찾아냈을 때 세계는 뒤집힌다. 원피스는 실제로 있다. 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자신의 아들들을 떠올리며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자신의 가족이 되어준 것에 대하여 감사 인사를 표합니다. 흰수염은 정상결전에서 사망되었습니다. 흰수염은 정상결전에서 도합 267개의 검은, 152발의 총탄, 46발의 포탄, 해군과 검은 수염 해적단의 공격을 맞았으나 흰수염의 긍지 높은 뒷모습에는 단 하나의 치욕의 상처도 없었습니다. 흰수염은 정상결전에서 사망한 이후 샹크스의 도움으로 인하여 무사히 스핑크스 섬에 안장되었고 장례식도 치르게 되었습니다. 미스 버킨이라는 여성이 스스로를 과거 흰수염 아내라고 주장을 하였고 자신의 아들 위블이 흰수염의 친자식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위블이 흰수염의 아들치고는 너무나도 멍청하고 못생겼기에 독자들은 위블이 흰수염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거 흰수염과 미스 버킨이 록세적단 동료였다는 마르코의 증언이 공개되었기에 미스 버킨과 흰수염이 적어도 아는 사이였음은 확실해 보입니다. 흰수염이 좋아하는 음식은 술과 값싼 음식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흰수염은 음주를 매우 즐기는 인물이기에 간호사들이 금주를 권하자 좋아하는 걸 먹는데 몸에 나쁠 리가 있나 라고 맞받아칩니다. 흰수염이 싫어하는 음식은 루아커피로 흰수염은 루아커피가 쓸데없이 비싸서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흰수염의 이미지 동물은 흰수염 고래이며 흰수염의 선박 역시 흰수염 고래를 모티브로 한 모비딕입니다. 흰수염의 성우는 가장 최근을 기준으로 한국판은 민흥식 성우님, 일본판은 오토모 류자부로입니다. 흰수염은 웃음소리가 매우 특이한 인물로 흰수염은 그라라라라 라는 소리를 내며 웃습니다. 참고로 그라는 일본어로 지진이라는 뜻이며 흰수염은 지진인간으로 불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흰수염의 모티브가 된 인물은 레슬링 선수 헐크 호건이며 헐크 호건은 자신이 탈모인 것에 큰 콤플렉스가 있어서 자신을 모티브로 그린 캐릭터들이 대머리인 경우가 발생하며 소송을 걸기까지 하기에 흰수염도 노인이 된 이후 탈모가 진행되자 두건을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흰수염의 외형이 헐크 호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며 흰수염의 성격은 다른 인물은 모티브로 만들어졌는데요. 오다 작가님은 흰수염의 성격을 참고할 때 자신이 자주 가던 술집의 주인 할아버지를 참고했다고 밝혔고 술집 주인 할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자 서비스를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흰수염은 꼰대 기질이 있는 인물로 자신과 다른 세대의 인물은 누구든 상관없이 애송이라고 부릅니다. 흰수염이 사용하는 언어들의 이름은 모라코모 기리로 모라코모 기리는 최상명검 중 한 자루입니다.
과거 흰수염과 크로코다일은 격돌한 적이 있으며 이때 크로코다일은 흰수염에게 참패하고 좌절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크로코다일은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에게 복수하려 하였으나 흰수염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끼며 결국 흰수염을 도와주었고 흰수염에게 흰수염 나는 그렇게 약한 사내에게 패배한 기억이 없어 라고 말하며 늙은 흰수염을 보며 오묘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흰수염은 인기가 많은 캐릭터로 공식 인기 투표에서 각각 26위, 27위를 기록했습니다. 카이도는 흰수염을 존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흰수염을 직접 죽이기 위하여 정상결전에 참전한다고 알려졌는데 2부에 들어서며 카이도우의 성격, 카이도우와 흰수염의 관계가 밝혀지며 카이도우가 흰수염을 돕기 위하여 정상결전에 참전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액정이 깨진 휴대폰의 배경화면을 흰수염으로 설정해 놓으면 가동 매우 멋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기에 액정이 깨진 휴대폰을 가진 사람들이 흰수염을 배경화면으로 하는 유행이 존재했습니다. 흰수염의 이름을 따온 인물은 실제로 존재했던 해적 에드워드 티치입니다. 참고로 티치의 이름 역시 에드워드 티치에서 따왔습니다. 한 독자가 흰수염이 복싱을 하는 팬아트를 그렸고 그 팬아트가 매우 유명해지며 흰수염이 복싱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밈이 존재합니다. 흰수염은 원피스에서 파벨 논쟁이 가장 뜨거운 인물로 전성기 흰수염은 거푸로져 늙은 흰수염은 사왕과 자주 비교됩니다. 흰수염은 노년 시절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자신의 선박에 무수히 많은 간호사들을 비치해 놓았으며 늘 링게를 맞으며 치료를 받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마르코가 정상결전에 참전할 때도 링게를 꽂고 전투를 하라고 말했으나 흰수염은 적들에게 동정심을 구걸하라는 소리냐 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합니다. 흰수염은 어느 날 마르코와 술을 마시며 이 세상에 신이 있을까 라고 물었고 마르코는 아버지 술 취했네요 라고 말합니다. 일부 독자들은 흰수염의 부활을 원하고 있으며 추후 흰수염이 세라핌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흰수염이 세라핌으로서 원피스에 재등장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